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는 AI 시대에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질문과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온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최병혁 박사고요. 박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기프티콘도 준비되어 있고 아까 인형도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딱 몇 학년 이름 이렇게 손을 들어주면 제가 제일 먼저 손 드는 친구한테 기회를 줄 거고요. 답변을 주시면은 제가 기프티콘과 인형 선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문장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저 뒤에 손 든 친구? 빨리. 몇 학년? 이름? 네. 이름? 네, 말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찾아오세요. 너무 영어 잘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하면 이거를 마법이랑 구분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1990년대 때 나온 말인데 저는 지금 아주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려고 이런 그림 자료가 필요하면 옛날에는 한 10만 원, 20만 원 들여가면서 부탁을 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알죠? 제미나이한테 부탁하면은 뚝딱 나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영상 한번 볼까요? 강아지가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는데 바닥으로 떨어진 줄 알고 파닥파닥거립니다. 이 영상도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영상까지도 이제는 내가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AI를 넘어서 우리 과학자들이 쓰는 AI를 한번 보면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있는 게 내년이면 이 알파고가 처음 우리한테 모습을 드린 지 10년이 된 날이거든요. 2016년도 우리가 처음으로 알파고가 AI가 사람을 바둑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로부터 8년 뒤에 이 알파고를 만든 회사와 똑같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동생 모델인 알파폴드라는 이 모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어떤 과학자가 8년 만에 노벨상 받았다고 하면 믿을까요? 믿지 않겠지만 AI는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이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알파폴드가 얼마나 마법 같은 모델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구조를 알려고 하면 저처럼 이 박사생 한 명이 이 박사 인생을 다 바쳐서 한 1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써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지만 하나의 단백질 구조를 새로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는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10,000원도 안 들이고요, 시간도 5분에서 진짜 길어봤자 1시간 만에 이렇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알고 싶어서 마우스 클릭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구조를 알게 됐다면 옛날에는 박사생 인생 한 번을 제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유전자 정보만 알면 그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될지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올해 6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 6월 달에 나온 이 모델을 이용하면 사람 개별적으로 나오는 유전자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까지 알 수 있어서 개인 유전병 진단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모델을 보고 진짜 너무 흥분돼서 제발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구글 딥마인드 팀에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은 치매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알파 지놈으로 해서 논문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요, 이 알파 지놈은 알파폴드처럼 5년 내에 노벨상 받을 것 같은데 노벨상 받을 때 국내에서 이 모델로 논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제가 되고 싶고 그때쯤 되면은 진짜 TV에서 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꼭 오늘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과학 발표에 쓸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싶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설명을 넣고 거기에 이렇게 저처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그림을 넣으면은 이렇게 발표로 쓸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고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코딩을 배운 건 아니지만 AI와 함께라면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번 설명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영상을,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해야 됐던 연구, 그리고 개발자들이 해야 했던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의사들이 해야 됐던 진단까지 AI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미래는 똑똑한 AI가 다 해줄 건데 그럼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형을 걸어볼게요. 왜 해야 될까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네, 친구. 조금만 더 크게 말해주세요.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나중에 찾아오세요. 네, 그 말을 제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과학 AI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생명과학자들이 제일 많고요. 개발자를 대체할 거라고 하는 이 개발자를 대체하는 AI 커뮤니티에 가면 개발자가 제일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AI들이 제 직업, 대학원생의 연구 직업을 뺏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 모델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당장 피켓 들고 구글 앞에 찾아가서 내 일자리를 뺏지 마라 이렇게 시위를 했을 텐데, 앞서 말했죠. 이 모델을 보고 가장 흥분한 사람도 바로 생명과학자인 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약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단백질을 수백 개를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의 구조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돈이 많은 제약회사였어야 했고, 우리 같은 박사생들은 거기서 단백질 구조만 7년 8년 연구해서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이제는 우리 연구실 단위에서도 단백질 구조를 AI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새로운 약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실 단위, 개인 단위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뀐 점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런 생명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옛날에는 엔터사, 게임사들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AI를 잘 쓰고 잘 활용하고 AI와 공생관계를 이루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MIT에서 올해 10월 달에 낸 논문인데 아까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답변처럼 AI를 오래 쓰면 창의력, 사고력이 하락된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네,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바보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둑계 같은 경우는 이제 AI로만 바둑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AI와 함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할 수 없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AI를 많이 쓰면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면 AI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법으로 AI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당장 AI를 쓰는 걸 멈추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MIT에서 연구된 결과인데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AI한테 야 이거 답이 뭐야? 라고 바로 물어본 다음에 그 답을 그대로 제출하고 있는 친구, 혹시 가슴이 뜨끔하다라고 하면은 AI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연구적으로 사고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I한테 어떻게 써야 되느냐? AI한테 문제를 물어보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I한테 너와 나의 답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을 더 배워야 되는지, 내 답변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되는지,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있게 AI한테 야 너의 답은 틀린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AI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AI는 최적의 답을 만들어주는 건데 좋은 질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은 사람이 제시를 하고 AI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AI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와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이스트의 최병혁이었습니다.